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선배가 그러더군요. 이 강의는 3일이면 끝낼 수 있다. 좋아요. 실제로 수강을 보시면요, 3일 만에 끝냈던 그런 수강생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나는 수험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괜찮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 됩니다. 약간 5일, 한 일주일 걸리더라도 최대한 일주일은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번에 끝내고 복습하면서 흐름 잡아가면서 다른 공부하셔야죠.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셔야죠. 그죠? 절대로 한국사가 여러분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완강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 3일, 정말 길면 일주일 제가 기한 드릴 테니까 정말 이거를 못하면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진짜 수험생인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방법은요, 1강하고 별 채우기, 2강하고 1, 2강 별 채우기, 3강하고 1, 2, 3강 별 채우기,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시대, 전근대의 마지막 파트가 조선시대죠. 자, 이 조선시대를 공부할 때 일단 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대 구분, 먼저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좀 시기 구분을 하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구분하면 일단 조선시대는요, 잘라줘야지. 자, 요 시기를 중심으로 쭉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 바로 1592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1170년으로 잘랐죠. 자, 1170년이 무슨 해였습니까? 바로 무신청변이었습니다. 1592년 뭘까요? 159 있을 수 없다. 임진왜란. 159 있을 수 없다. 임진왜란. 안 웃네. 아재 개그다. 참. 네, 159 있을 수 없다. 네,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조선시대는요, 이렇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바로 임진왜란, 임진왜란 다음에 또 호란이 있을 겁니다. 왜란과 호란을 합쳐서 우리는 양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병인가 봐. 저는 마트에 가서 양란 코너에 가면요,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이 생각납니다. 직업병.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어쨌건 자, 요렇게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요 시대를 이끌었던 그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조선 전기는요,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 초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이 조선을 개국해서 이어졌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우리는 훈구파다라고 합니다. 훈구파. 그런 다음에 이 훈구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사림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훈구가 이제 다스렸던 시기가 15세기고요. 사림이 운영했던 시기를 16세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이전을 한 100년 나눠가지고 훈구와 사림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림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떤 정치 형태가 나타났냐, 사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붕당 정치다.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친구야, 우린 벗이야, 벗붕자 써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붕당 정치를 만들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선요, 이 붕당 정치에 기반해서 서로 간에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바로 예송이라는 거예요. 상복을 3년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상복을 9개월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박 터지게 논쟁을 펼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송 논쟁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넌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걸 바로 환국정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너무 피폐해진 거야. 피폐해지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나온 형태를 우리는 그 정치 형태를 바로 영종조 시대의 탕평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탕평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것이 쭉 나와가지고 요 이후에는요,
정조가 죽고 나서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 흐름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59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 것이고 조선 전기 다시 훈구 세력과 사림으로 나뉘는데 이 사림이 결국 최종적인 역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 사림에 의해서 붕당 정치, 예성 논쟁, 환국 정치, 탕평 정치,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세도 정치로 흘러가더라. 이게 조선 왕조 500년의 정치사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하나씩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숲이야, 숲.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1592년 외란을 기점으로 해서 나뉘는 거구나. 조선을 개혁했던 사람들이 이어져가지고 그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훈구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고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조선을 이끌고 있었구나. 어떤 형태로 이끌고 있었을까? 맨 처음엔 붕당 정치였고요. 이들에 의해서 예속 논쟁이 펼쳐졌고 이후에는 서로 박터지게 싸웠던 환국 정쟁이 펼쳐지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탕평 정치가 왔고 그 이후에 세도 가문 이러면서 조선이 휘청하는 그런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오늘 이렇게 순서를 볼 거예요. 순서로 볼 겁니다. 자, 흐름 속에서 우선 이 훈구 세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초기와 건국 초기와 이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건국은요. 와, 1392년이야. 아까 제가 1592 몇 년 차인가? 1190에서 1190 빼기 몇이야? 빼기 100? 야, 너 문까지. 야, 200이잖아! 200. 네, 나도 이 정도는 한다. 자, 200년. 정확히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200년 뒤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의정부 6조 체제,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고 지방은 8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의정부 6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도 뭐 행정, 안전부, 뭐 산업, 뭐 기술부, 뭐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의정부와 6개의 부처가 있었다. 부처라고 하니까 또 이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제발. 네. 6개 이거 부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기억나? 고려시대는 몇 개로 나눴어? 5도와 양계, 행정 중심의 5도와 군사 중심의 양계로 나누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조선시대 오면요.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8도고요. 자, 이때 드디어 이제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지는 않았다.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외관을 파견하소서라고 해서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했지만 그건 일부에만 파견되었고 파견되지 않은 곳은 실질적 지배세력 향리가 다스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와서는 이제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의정부 6조와 8도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성 6부와 5도 양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성 6부와 5도 양계로 움직이고 있었죠. 조선은 의정부 6조와 8도로 움직이고 있더라. 고려는 이성 6부와 5도 양계, 조선은 의정부 6조와 8도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네,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생략.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려도 우리가 공부했던 왕들이 태조 왕건부터 출발해서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렇게 연결됐어요. 고려 전기는요. 고려 말에는 공민왕. 그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광종과 공민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왕 순서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조, 태종, 세종, 성종까지만 중요한 인물들 볼 텐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누굴까요? 이건 예측할 수 있죠. 누구? 바로 세종. 아니 역대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시는 분은 세종대왕이시다. 세종대왕은 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조선 전기에 세종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이 탕평 정치에서 영종조 얘기했잖아요. 탕평 정치 영종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조가 제일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항상 이렇게 숲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그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태조 왕건. 자, 태조 이성계 볼 텐데요. 이성계의 베프가 있었죠. 항상 그 동반자, 정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야, 그 이름도 바로 도전이야. 도전하는 거야. 진짜 뭔가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요, 도전 의식이 정말 넘쳤던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변하죠. 이제까지 고려와는 인연을 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도전 의식, 그 이름이 바로 정도전이었더라. 그 정도전이 꿈꾸었던 세상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왕은요, 그래 똑똑한 왕이면 좋아. 근데 그 왕은 계속 아들 연결됐는데 그 아들이 항상 똑똑한 보장이 없잖아. 그럼 나라가 어떻게 할까? 말아먹을 거 아니야. 이거는 막아야 된다. 왕이 비록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재상들이 튼튼하면, 재상들은 똑똑하지만 어떻게 돼요?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상들을 바꾸면 된다. 재상들이 똑똑하면 된다. 라고 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나 태종, 바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네, 태종이 너 웃겨. 조선은 이씨의 나라야. 네가 뭔데? 라고 해서 결국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은 정말 그 이전에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도 죽였고요. 조선을 건국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던 정도전도 죽이고요. 정말 이 왕자당토 피를 철철 묻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 되겠어요. 무서워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 웃겨 이런 거 안 해. 바로 왕권 강화, 왕 중심의 정치 체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 의정부 육조체가 의정부 육조 체제가 있으면, 야,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이 네. 잠시만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의정부거든. 그 의정부 너희들 대신들이 뭔데?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의정부를 통해서 왕의 명을 내지 않아요. 그냥 바로 육조로, 아까 제가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이렇게 의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의정부가 오케이라면 육조로 명을 내리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의정부 서사제다라고 얘기해요. 서사라고 하면 서는 서명이야. 의정부에 사인을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야. 왕이 직접 육조로 명을 넘기는 육조 직계제. 왕권이 강하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 오케이 옳지 않아. 왕 중심의 정치가 맞아! 라고 이방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승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비서 기능이에요. 그래서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당연히 왕의 비서 기능이니까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와 승정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하여튼 이 태종 이방원은 카리스마. 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참 재밌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꾸 아직이가 되는 것 같아. 네, 자, 카리스마. 이걸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남자들한테 야, 호흡해차. 너 어디 사는지, 네 신분이 뭔지 내가 정확히 알 거야. 라는 호흡해법을 또 실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어디 감히 사병을 갖고 있어. 그거 아세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요, 사병 갖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도전 죽였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성공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사병 갖지만 자기들은 사병 갖고 성공했으면서 다른 사람은 사병 갖지면 안 돼! 라고 해서 사병을 혁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했더라. 정말 정치가 태종 이방원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병을 성공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병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병 혁파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치 이게 여러분들 고려시대로 본다면 광종이 굉장히 이런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광종틱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 나오고 있더라. 광종의 역할이 성공하면서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종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종시대가. 그죠? 고려시대는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조선도 역시 비슷해. 이 둘 다 피를 본 시대 아니야? 피를 본 시대.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호족도 수총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와가지고 굉장히 안정화된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세종이
아버지가 피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세종은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네. 아버지가 다 해줬으니까. 그 안정화된 속에서 이제 민족적이고 자주지구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종은요, 나는 아빠처럼 사람 죽이면서 안 할 거야. 나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의정부들하고 같이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의정부 사인, 의정부에 사인을 해주는, 서명을 해주는 의정부 서사제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로 와, 일로 와. 아빠가 너무 많은 사람들 죽였네. 자, 현명한 사람들 다 모아. 그래서 모을 집자, 현명한 사람들 모으는 그런 장소에서 집현전을 모아서 여기서 집현전 학자들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결과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두두두두두두 훈민정음을 창제했더라. 훈민정음. 야, 진짜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는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아니 이거 물어보면 초등학생이 깜짝 놀라요. 선생님 그거는 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고3 수능에서도요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고3 한국사는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는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훈민정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죠? 이걸 몰랐어? 어머. 너 왜 그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신 지금 한글 쓰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훈민정음 창제 세종 때 이루어졌음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종 때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도 있잖아. 그 지도의 모습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더라.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군 육진. 네, 이렇게 이제 개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군과 육진 이렇게 개척이 되면서 한반도의 일반적인 지도의 모습이 갖춰지는 때가 바로 이 세종 때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일본 혼내줍니다.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쪽 북방 쪽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일본 쪽으로는 대마도를 좀 정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세종 때 나타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세종 때는요 정말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정말 우리의 주권 의식에 뻥뻥 나는 정말 국뽕 팍팍 차오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자, 그 대표적으로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세종은 무조건 중요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세종은 진짜 시험에 잘 나와. 자, 이 세종은요 먼저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역법서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칠정산이다. 7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이잖아. 그죠? 우주의 운행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칠정산이라는 역법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 역법서 달력이라고 하는 건 중국 황제로부터 받아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권에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어요. 왜냐면 야 너들 저 비행기 타고 중국 한번 가봐. 그러면 시차난다? 그런데 거기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쓰면 당연히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없었다고요. 근데 세종 때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를 만들었더라. 시간에 대한 주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세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칠정산의 역사적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그 경험설, 옛날만 해도 여러분들 그 이전만 해도 중국에 있는 농서를 갖고 중국에 있는 흙과 우리나라에 있는 흙이 같겠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농사직서를 만들고 있더라. 정말 이것도 다 우리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품들이 너무 많아. 세종하면 딱 떠오르는 발명가가 누구예요? 장영실 아닙니까? 이런 장영실을 앞세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경루 스스로 켜 때린다. 바로 해서 요거는 물시계, 자경루 물시계. 그다음에 앙구일구, 네, 우러를 앙자. 예. 그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놨다라고 해시계 앙부일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의 양을 재는 치우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치우기 여러분들 그 깡통 같죠? 근데 그 깡통의 그 사이즈는 지금도 현대에도 그 규격에 맞게끔 해서 물의 양을 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경루 치우기 같은 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대가 바로 이 세종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 했는데 문종과 단종을 거치면서 단종이 너무 어려워. 아유, 어떡해. 결국은 그 삼촌이 결국은 이제 이 세조 아니겠습니까? 조카를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이 세조는요, 그래, 권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 방법으로 권력을 뺏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너 나한테 뭐 불만 없는 거지? 조용히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려기 위해서 6조 직계제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태종과
이 세조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둘 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비정상적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또 비정상적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모두 육조 직계제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태종과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조는요. 지편전 필요 없어. 예, 지편전도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예, 강력한 왕권.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면 그냥 해.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세조 때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성종 때가 되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종 때가 되면요. 없앴던 지편전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특히 삼사라고 하면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어요. 예, 요 3사는요, 바로 조선의 언론 기능.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회계 기능만 있다. 하지만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이 있다. 그 3사가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더라. 사헌부는요, 감찰, 지금의 검찰 기능. 사관원이라고 전하 이러시면 난이 되옵니다. 언론의 기능. 홍문관은요, 임금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이제 이 신하들이 왕들이 어리니까 가르치는 역할들을 이 홍문관에서 하는데 특히 경연, 예, 요거 가르칠 때 요 자리를 경연이라고 합니다. 이 경연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 성종 때는요, 이러한 어떤 제도, 예, 그래. 신하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 그러니까 성종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세종틱한,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드디어 성종 때, 이게 이룰성자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조선왕조 몇백 년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경국대전이 이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요. 이때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있음을 이제 드디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그 굴곡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태조 이성기로 출발해가지고 성종으로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야. 그 흐름 왔다 갔다 했어. 예, 태조 왕권이 강해야지. 세종 신하들어 이야기할래. 세조 다시 왕권이 강해야지. 성종 이제 그만. 경국대전 법 만들었어. 그만. 이렇게 마무리되는 조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15세기 요 시대 이렇게 흘러오는 요 시대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야. 요 태조 이성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빠라라라라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